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 집착은 다들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집착이 아니라 책임이야. 이걸 놓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 하지만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 꽉 붙잡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숨이 막히고, 그래서 잠이 오지 않고, 그래서 같은 생각을 수십 번씩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붙잡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합니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깨는 굳어 있고 턱은 단단히 다물려 있으며 작은 자극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집착은 생각으로 먼저 드러나지 않습니다. 늘 몸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숨이 얕아지고 시선이 좁아지고 마음이 한 곳에 고정됩니다. 그 고정된 지점이 바로 고통이 자라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집착을 강한 욕심이나 지나친 집념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조용하고 훨씬 일상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잘해내고 싶다는 마음, 실수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이 마음들은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놓치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은 이미 조건을 하나 달아두었습니다. 이래야만 괜찮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생기는 순간 자유는 사라집니다. 선택의 여지는 줄어들고 반응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항상 대비하고, 항상 계산하고, 항상 다음을 걱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늘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집착은 대상을 향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향해 자라납니다. 잃을까봐, 변할까봐, 통제하지 못할까봐 마음은 스스로를 조입니다. 그 조임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을 바꾸려 합니다.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자신을 더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고통의 뿌리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 안에서 단단히 쥐고 있는 그 힘에 있습니다.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걸음은 놓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쥐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을 주고 있구나. 이 생각에 매달려 있구나. 이 짧은 인정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아직 놓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전히 풀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집착은 더 이상 무의식적인 습관이 아니라 의식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의식 위에 올라온 마음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이렇게 고통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고 조용히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집착은 처음부터 고통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애정처럼 보이고, 처음엔 노력처럼 느껴지고, 처음엔 나를 지키는 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나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의 결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느꼈던 행동들이 어느새 선택이 아니라 의무처럼 변해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고 잠시라도 거리를 두면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올라옵니다. 집착은 이렇게 모습을 바꿉니다. 지켜주던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테두리로. 우리는 그 변화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애쓰고 조금 더 참았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이 정도는 필요해. 이건 어쩔 수 없어. 내가 아니면 안 돼. 이 말들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더 좁아집니다. 여유가 사라지고 다른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집착이 깊어질수록 기쁨은 줄어듭니다. 처음에 느꼈던 설렘이나 의미는 옅어지고 남는 것은 책임감과 긴장뿐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하지만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분명 좋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이었고,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의지였고, 흔들리지 않으려는 다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오래 붙잡게 됩니다. 놓으면 그동안의 시간이 모두 의미 없어질 것 같아서, 지금까지의 선택이 틀렸다고 인정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러나 집착은 시간이 쌓인다고 옳아지지 않습니다. 버틴 시간과 편안함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점점 더 경직됩니다. 유연하게 대응하던 힘은 사라지고 하나의 방식만 고집하게 됩니다. 이때 마음은 이미 지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쉬지 못하는 이유는 쉬는 순간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붙잡고 있던 것이 실은 내가 아니라 집착이었다는 사실을. 붙잡고 있던 손을 아주 조금만 느슨하게 해도 세상이 바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숨이 들어올 틈이 생깁니다. 그 틈에서 우리는 다시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것을 시작했는지, 무엇이 나를 살게 했는지. 집착이 풀리는 순간은 완전히 놓는 순간이 아니라 다시 나를 느끼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집착이라는 마음의 작동을 조용히, 아주 천천히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어떻게 고통이 만들어지는지, 어디서부터 괴로워지는지를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자리는 해답을 찾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답을 만들어내는 시간도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나를 분석하거나 판단하기 위한 자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마음을 다루려 할 때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꿔야 하고, 극복해야 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마음은 힘으로 다루어질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저항하고 숨고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연습을 합니다. 도망가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다만 머무는 연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의 가장 또렷한 감각은 무엇인가요? 불안일 수도 있고 답답함일 수도 있고 막연한 긴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감각을 좋거나 나쁘다고 나누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느껴진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고통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항상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사소한 생각 하나, 짧은 상상 하나, 순간적인 비교 하나. 그 움직임을 초기에 알아차리지 못하면 마음은 자동으로 다음 단계를 밟습니다. 확대하고 해석하고 미래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고통은 점점 현실처럼 굳어집니다. 알아차림은 이 자동 흐름에 잠시 멈춤을 줍니다. 멈춤이 생기면 선택의 여지가 생깁니다.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지. 지금 당장 결론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여지. 이 여지가 마음을 숨쉬게 합니다. 알아차림은 감정을 없애지 않습니다. 생각을 멈추게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이 나와 동일시되지 않도록 거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 거리가 생기면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여전히 파도는 있지만 그 위에 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언가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와 다르게 조금 더 정직하게 마음을 바라봤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앞으로의 고통을 다르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왜 이렇게 괴로운 걸까요? 그 질문을 조금만 다르게 바꿔보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을까? 집착은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과거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사람을 붙잡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감정, 그 관계가 나에게 주던 의미를 붙잡고 있습니다. 결과를 놓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그 결과가 증명해 줄 것이라 믿는 나의 가치와 안전을 붙잡고 있습니다. 과거의 말 한마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이 문제라기보다 그 말로 인해 생겨난 상처, 그 상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감각을 마음은 계속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착은 항상 보이지 않는 층위에서 작동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느껴지는 것에 더 깊이 뿌리 내립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문제야. 그 상황만 아니었으면 괜찮았어. 하지만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문제는 바깥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 안에는 이래야만 괜찮다는 조건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면 안도하고 흔들리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끊임없이 확인하려 들고 예상하려 들고 통제하려 듭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경험은 점점 사라집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에 마음은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지금 이 순간에서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커집니다. 집착은 강한 의지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확실함을 견디기 어려울 때 더 쉽게 자라납니다. 확실해지고 싶어서, 안전해지고 싶어서, 예측하고 싶어서 마음은 무언가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삶은 원래부터 불확실합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마음은 계속 긴장 상태에 머뭅니다. 그래서 놓지 못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불확실함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질문의 방향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에서 지금 이 불안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로 이 질문의 전환이 고통을 다루는 가장 조용한 시작점이 됩니다. 하지만 본질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 조건 위에 스스로를 묶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건이 유지되면 괜찮고 이 조건이 흔들리면 무너지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집착입니다. 그래서 집착은 늘 불안과 함께 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두려워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붙잡고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마음이 조건에 묶이면 삶은 점점 계산 위에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괜찮아도 괜찮지 않은 상태, 문제가 없어도 안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조건이 유지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하느라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잠깐의 평온이 와도 곧이어 불안이 뒤따릅니다. 이 평온이 얼마나 갈까? 언제 다시 흔들릴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음은 지금의 경험을 온전히 느끼지 못합니다. 기쁨이 있어도 곧 사라질 것을 먼저 떠올리고 안정이 있어도
그 끝을 미리 걱정합니다. 그래서 삶은 항상 반박자 늦게 느껴집니다.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늘 앞서가 있거나 뒤에 머물러 있습니다. 집착이 만든 불안은 크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배경처럼 깔려 모든 선택과 반응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치고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를 느낍니다. 이 불안은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지키고 싶어서, 잃고 싶지 않아서, 흔들리지 않고 싶어서 생깁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건에 매달릴수록 삶은 더 단단해지고 유연함은 사라집니다.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마다 마음은 크게 흔들리고 자신을 탓하거나 상황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집착이 강해질수록 삶은 바빠지지만 사는 느낌은 줄어듭니다. 이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은 자신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너무 오랫동안 긴장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 인정이 있어야 비로소 조금 느슨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조건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잠깐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그 순간 불안은 더 이상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집착에는 세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지려는 집착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손에 넣으면 괜찮아질 것 같고, 이것이 없으면 나는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지금의 마음을 저당 잡힙니다. 가지려는 집착은 언제나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보다는 앞으로 얻게 될 무언가에 마음의 무게를 실어둡니다. 그래서 현재는 항상 준비 단계처럼 느껴집니다. 아직 부족하고, 아직 미완성이고,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은 상태. 이 마음은 끊임없이 비교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아직 여기인데 저 사람은 이미 저만큼 갔다고 느끼고 나는 아직 부족한데 다른 누군가는 충분해 보입니다. 이 비교는 마음을 쉬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것들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아직 없는 것들만 더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만족은 늘 뒤로 밀립니다. 기쁨은 조건부가 되고 행복은 유예됩니다. 이것을 얻으면, 저 자리에 가면, 그 상태가 되면 비로소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 하지만 그 조건은 하나가 충족되면 또 다른 조건으로 바뀝니다. 도착했다고 느끼는 순간은 아주 잠깐뿐입니다. 가지려는 집착이 강할수록 마음은 늘 바쁩니다. 쉬는 시간에도 다음 목표를 떠올리고 멈춰있는 순간에도 뒤처질까 걱정합니다. 이때 마음은 현재를 살아내지 못합니다. 지금의 경험은 미래를 위한 수단이 되고 지금의 감정은 나중을 위한 비용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면 삶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열심히 가고 있는데도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이 남습니다. 가지려는 집착은 나를 채우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부족하다는 감각을 더 강화합니다. 이 상태에서 필요한 것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있는 것을 느껴보는 일입니다. 아주 작은 안정감, 아주 짧은 만족, 아주 사소한 편안함, 이것들을 알아차릴 때 미래로 달려가던 마음은 잠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옴이 가지려는 집착을 조금씩 느슨하게 만듭니다. 둘째는 유지하려는 집착입니다. 이미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렵고 지금의 관계가 변할까 불안하고 현재의 안정이 깨질까 마음이 늘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 집착은 겉으로 보기엔 안정처럼 보이지만 실은 늘 흔들림 위에 서 있습니다. 유지하려는 집착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이미 잘 굴러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늘 조심스러운 태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도 상대의 반응을 먼저 계산하고 작은 변화에도 의미를 과하게 부여합니다. 이 집착은 지금의 상태를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편안해 보이지만 실은 늘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지내고 있음에도 혹시 멀어지지는 않을지,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는 없는지 마음은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만남 속에서도 완전히 쉬지 못합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어딘가 불안한 감각이 남아 있습니다. 유지하려는 집착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변화가 곧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미리 결론 내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은 항상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계도 상황도 감정도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흐름을 인정하지 못할 때 마음은 더 강하게 붙잡으려 합니다. 붙잡을수록 변화는 더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유지하려는 집착은 안정을 원하지만 결국 더 큰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이 집착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현재를 즐기지 못합니다. 지금의 좋음을 느끼기보다 그 끝을 먼저 걱정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불완전한 상태로 남습니다. 이 집착을 느슨하게 하는 첫걸음은 모든 것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은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대하는 나의 태도라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밀어내려는 집착입니다. 이 감정만 없었으면 좋겠고, 이 기억만 사라졌으면 좋겠고, 이 상황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지만 이상하게도 밀어낼수록 더 선명해지고 피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놓고 싶어서 더 붙잡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태입니다. 밀어내려는 집착은 가장 괴로운 형태로 다가옵니다. 지금 이 마음을 없애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 많은 시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집착은 불편함을 참지 못해서 생기기보다 불편함이 계속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감정을 느끼는 대신 감정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따지고 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는지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항을 느끼는 순간 더 강하게 버팁니다. 밀어내려 할수록 감정은 더 자주 떠오르고 더 또렷한 모습으로 존재를 알립니다. 이때 마음은 이중의 고통을 겪습니다. 감정 자체로 한번, 그 감정을 없애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또 한 번, 그래서 놓고 싶다는 마음이 오히려 집착이 됩니다. 이 감정이 없어져야만 괜찮아질 수 있다는 조건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이 생기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은 늘 불완전해집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감각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밀어내려는 집착은 현재를 부정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의 나를 지금의 상태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 집착을 느슨하게 하는 길은 감정을 좋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도망치지 않고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아주 잠깐이라도 이 감정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살펴보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밀어내려는 힘은 조금씩 약해지고 마음은 다시 숨 쉴 공간을 얻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집착은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집착은 나를 살리기 위해 생겨난 아주 오래된 습관입니다. 잃지 않으려는 마음,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
안전하고 싶어하는 마음. 문제는 그 방식이 지금의 나에게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집착을 또 하나의 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없애야 할 것, 부끄러워해야 할 것, 극복해야 할 결함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할수록 집착은 더 깊어집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습관이 비난을 받을수록 더 강하게 움츠러들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과거의 어느 순간에 분명히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의 나에게는 필요한 선택이었고 살아남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달라졌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예전의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에서는 과한 경계가 되고 불필요한 긴장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필요한 태도는 비판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조용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나를 지키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이 방식이 이제는 너무 힘들어졌구나. 이렇게 바라볼 때 마음은 조금 풀어집니다. 스스로를 적으로 보지 않을 때 방어는 내려옵니다. 집착을 없애려 하기보다 감사와 착별을 준비하는 태도, 그동안 애써왔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태도, 이 태도 속에서 변화는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억지로 끊지 않아도 필요 없는 힘은 스스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집착이 약해지는 순간은 의지로 밀어붙일 때가 아니라 이해가 깊어질 때입니다. 지금의 나는 이전보다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집착이라는 오래된 습관을 놓아줄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집착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없애야 할 적도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생긴다. 이 말은 비난이 아니라 설명입니다. 불이 뜨거운 이유를 설명하듯 칼이 날카로운 이유를 설명하듯 아주 담담하게 고통의 구조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관점은 우리를 한결 가볍게 만듭니다. 잘못되었다는 낙인이 사라질 때 마음은 방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비난이 들어오면 마음은 즉시 움츠러들고 자신을 숨기거나 변명하려 듭니다. 하지만 설명을 들을 때 마음은 귀를 엽니다. 그래서 힘들었구나. 이런 흐름이 있었구나. 이 이해가 생기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미지의 적이 아닙니다. 불교가 말하는 지혜는 옳고 그름을 가르는 칼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등불입니다. 어둠을 탓하지 않고 빛을 켜는 방식입니다. 집착이 있으면 괴로움이 따른다는 말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되돌려줍니다. 강요가 아니라 관찰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붙잡으면 이런 느낌이 생기고 놓아주면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아주 사실적인 안내입니다. 이 안내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왜 아직도 이러지라는 질문 대신 지금 어떤 조건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을 도덕의 문제로 만들지 않을 때 삶은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누구나 조건 속에서 반응하고 누구나 익숙한 습관에 끌려간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 이해는 자기 연민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 있는 태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구조를 알게 되면 다른 선택을 할 여지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제시하는 길은 고통을 없애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이 가능성 앞에서 우리는 조금 덜 두려워집니다. 모든 것이 내 결함 때문이라는 생각에서
거리에서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의 거리에서 마음은 비로소 자신의 작동 방식을 차분히 바라볼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이 쌓일수록 괴로움은 더 이상 삶을 뒤흔드는 폭풍이 아니라 지나가는 현상으로 자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놓으라고 하면 더 놓지 못할까요? 왜 내려놓으라는 말이 오히려 마음을 더 긴장시키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놓는다는 말을 포기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놓아줌은 포기가 아닙니다. 포기는 등을 돌리는 것이고 놓아줌은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놓으라는 말은 부담이 됩니다.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는 마음에게 또 하나의 과제를 얻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포기는 단절을 전제로 합니다. 아예 보지 않으려 하고 느끼지 않으려 하고 없었던 일처럼 만들려 합니다. 그래서 포기에는 억지와 저항이 함께 따라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가 계속 울립니다. 반면 놓아줌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는 일입니다. 잡고 있던 손을 조금 느슨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지금의 상태를 인정하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어도 괜찮고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허용입니다. 그래서 놓아줌에는 폭력성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놓으라고 했을 때 마음이 더 긴장되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너무 빠른 결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끝내야 하고 지금 당장 벗어나야 한다는 요구는 마음을 더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놓아줌은 시간을 허락하는 태도입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변하도록 조건을 마련해 줍니다. 붙잡고 있는 힘을 의식 위로 올려놓는 것, 그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차분히 보는 것, 이 과정을 거칠 때 놓아야 할 대상은 저절로 무게를 잃습니다. 놓아줌은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의 깊이에서 일어납니다. 이해가 쌓일수록 손은 자연스럽게 느슨해지고 마음은 더 이상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게 됩니다.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포기는 감정을 밀어냅니다. 놓아줌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둡니다. 포기는 상황을 부정합니다. 놓아줌은 상황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놓으려 하면 마음은 더 강하게 매달립니다. 마치 물 위에 뜬 공을 억지로 눌러 가라앉히려 할수록 더 튀어오르는 것처럼요. 이 비유가 말해주듯 마음은 압박에 약합니다. 눌리면 눌릴수록 자신의 존재를 더 강하게 드러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애려는 대상이 되는 순간 그 감정은 문제로 고정됩니다. 문제가 되는 순간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되고 숙제가 되는 순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포기는 당장은 단호해 보이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감정은 억눌린 채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놓아줌은 이 과정에서 방향을 바꿉니다. 싸우지 않고 증명하려 하지 않고 다만 허용합니다. 이 허용은 감정에 끌려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감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생기면 마음에는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이 생기면 감정은 더 이상 모든 자리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할수록 마음은 더 깊이 얽힙니다. 인정할수록 관계는 느슨해집니다. 이 느슨함은 무기력이 아니라 유연함입니다. 흔들리되 부러지지 않는 힘입니다. 억지로 놓으려는 노력은 사실 또 하나의 집착입니다. 놓아야만 한다는 생각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중에 긴장이 생깁니다. 감정 때문에 한번
놓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또 한 번 놓아줌은 이 고리를 끊습니다. 지금의 나를 지금의 상태로 허락합니다. 이 허락 속에서 마음은 서서히 진정되고 감정은 제 힘을 잃습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왔다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듯 감정도 그렇게 지나갑니다. 이 흐름을 신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억지로 가라앉히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놓아주는 지혜는 방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무언가를 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하지 않으려는 태도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성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빨리 달라졌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비교에서 잠시 벗어납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도 못하고 있다는 판단도 모두 내려놓게 됩니다. 알아차림은 조작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흐름을 바꾸려 하지 않고 흐름을 보려는 방향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에 머물러 있는지, 어떤 감각에 반응하고 있는지 차분히 지켜봅니다. 이 지켜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확히 알아차렸는지 틀리게 느꼈는지를 가릴 필요도 없습니다. 느껴졌다면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 태도를 유지하다 보면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붙잡고 있던 대상이 조금씩 낯설어집니다. 전에는 자동으로 반응하던 지점에서 아주 짧은 멈춤이 생깁니다. 그 멈춤 속에서 다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여유가 생깁니다. 놓아주는 지혜는 이 여유에서 자랍니다. 억지로 비워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힘이 빠집니다. 이 과정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 안에서는 분명히 다른 방향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알아차리는 시간이 쌓일수록 집착은 점점 의식의 빛 아래 놓이게 됩니다. 빛 아래 놓인 마음은 이전처럼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서서히 무게를 잃습니다. 이 변화는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태도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가장 강하게 매달려 있나요?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느껴보세요. 불안한 생각 하나, 사람 얼굴 하나, 말 한마디, 미래의 장면 하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대상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일수록 오히려 마음을 오래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떠오른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붙잡으려 하지도 말고 그저 바라봅니다.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몸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지, 숨이 얕아지는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지, 이 신호들은 마음이 이미 반응하고 있다는 정직한 표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의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알아차림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아닙니다.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움직임입니다. 인정이 생기면 마음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그 대상과 나 사이에 아주 미세한 거리가 생깁니다. 이 거리는 차갑거나 무관심한 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던 상태에서 조금 떨어져
살펴보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 속에서 마음은 숨을 쉽니다. 항상 반응해야 했던 압박에서 잠시 벗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아직 아무것도 놓지 않았어도 이미 집착의 힘은 조금 약해져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놓아주는 지혜의 실질적인 시작입니다. 이제 아주 짧은 수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아도 좋고 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숨을 하나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그리고 지금 떠오른 그 대상이 마음에서 어떤 느낌으로 존재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그 대상은 이름이나 이야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고 나쁨의 판단 이전에 단지 하나의 느낌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 느낌이 가슴에 머무는지, 목에 걸린 듯한지, 아니면 배 안쪽에서 묵직하게 울리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라지게 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이 느낌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음을 조용히 인정합니다. 느낌은 가만히 보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세하게 떨리고 강해졌다가 약해지고 때로는 형태를 바꾸며 흐릅니다. 그 변화의 결을 숨을 새지 않고 생각을 붙이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 따라가 봅니다. 혹시 다른 생각이 끼어들어도 실패가 아닙니다. 알아차린 바로 그 순간이 이미 깨어있음입니다. 다시 숨으로 돌아오고 다시 느낌으로 돌아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해결할 것도 없고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느껴지고 알아차려지고 흐르고 있다는 사실만 부드럽게 바라봅니다. 잠시 후 이 수행을 마칠 때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어도 괜찮고 조금 옅어졌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느낌을 없앤 것이 아니라 느낌과 거리를 두는 하나의 자리를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그 자리는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입니다. 하루 중 잠깐 멈추는 순간, 숨 하나를 기억하는 순간, 오늘과 같은 이 자리는 다시 열립니다. 이제 숨을 한 번 더 자연스럽게 내쉬고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놓아야 한다, 버텨야 한다. 결론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저 붙잡고 있구나. 긴장하고 있구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알아차림이 이미 놓아줌의 시작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마음을 교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옳게 만들지도 조용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마음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자리를 내어줍니다.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붙잡고 있던 힘은 이미 조금 느슨해집니다. 긴장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긴장은 더 이상 무의식의 명령이 아닙니다. 알아차림은 싸우지 않습니다.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비추어 줍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마음도 알아차림 앞에서는 스스로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는 흔히 놓으려 애쓰다가 더 움켜집니다. 괜찮아지려 애쓰다가 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방식은 다릅니다. 놓으라는 명령도 없고 참으라는 요구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런 상태구나. 이 한 문장이 마음에 숨 쉴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에서 감정은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됩니다. 생각은 명령이 아니라 지나가는 소리로 바뀝니다. 이때 우리는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겹쳐있던 나 자신으로부터 한 발 물러섭니다. 그 한 발의 거리에서 마음은 더 이상 몰아붙일 대상이 아닙니다. 보살펴질 대상이 됩니다. 이 알아차림은 특별한 집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잘 유지해야 할 상태도 아닙니다. 흔들리면 흔들림을 보고
다시 붙잡으면 붙잡음을 봅니다. 그 반복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길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알아차렸다면 충분하고 알아차리지 못했음을 알아차렸다면 더 충분합니다. 지금 이 마음을 이대로 허용하는 연습, 그 연습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스스로 풀리는 법을 기억하게 됩니다. 집착은 사라질 때보다 느슨해질 때 고통이 줄어듭니다.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집착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집착이 완전히 사라져야 비로소 편안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아직 남아있는 미련 하나, 끊어지지 않은 기대 하나를 발견하면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왜 아직도 이러지? 왜 아직 놓지 못하지? 그러나 그 질문 속에는 또 다른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없어져야만 괜찮다는 생각, 완벽해야만 평온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단번에 정리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조금씩 풀립니다. 꽉 움켜쥐던 손이 어느 순간 힘이 빠지듯 집착도 그렇게 느슨해질 뿐입니다. 그 느슨함 속에서 고통은 이미 줄어듭니다. 완전히 놓지 않아도 숨은 쉬어집니다. 중요한 변화는 집착의 유무가 아니라 관계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그 생각 하나, 그 사람 하나가 나의 하루를 지배했다면 이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나를 전부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마음 한켠에 머물 수는 있어도 중앙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가 삶을 바꿉니다. 집착이 있을 때도 웃을 수 있고, 불안이 남아 있어도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고, 미련이 있어도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집착을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존재할 수 있는 현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집착은 더 이상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집착이 아닙니다. 나는 그 집착을 알아차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마음의 중심을 되찾아줍니다. 중심이 돌아오면 집착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물러납니다. 서두를 필요도 결론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거리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의 느슨함이면 오늘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 덜 붙잡는 연습, 그 연습 속에서 고통은 조용히 힘을 잃어갑니다. 마음이 말합니다. 이게 없으면 나는 무너질 거야. 하지만 조금 떨어져서 보면 그건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은 나타났다가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그 흐름을 보게 될 때 집착은 더 이상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너무 빨리 믿어버립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 이걸 잃으면 끝이야. 그 말이 너무 절박해서 사실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면 그 말은 마음속에서 혼잣말처럼 울리고 있을 뿐입니다. 생각은 항상 확신의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의심의 여지를 주지 않으려 단정적인 말투로 다가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말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은 증명하지 않습니다.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나타났다가 잠시 머물고 다른 조건이 생기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사라집니다. 어제 그렇게 절실하던 생각이 오늘은 힘을 잃는 경험, 우리는 이미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는 순간 생각과 나 사이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이 틈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생각이 나의 명령자가 되도록 허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런 말이 올라오고 있구나.
지금은 두려움이 이 언어를 쓰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때 생각은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집착은 생각이 사실이라고 굳게 믿을 때 강해집니다. 반대로 그것이 하나의 흐름임을 볼 때 집착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강제로 끊지 않아도 논리로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흐른다는 사실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 속에서 마음은 조금 숨을 쉽니다. 생각이 말합니다. 지금 당장 붙잡아야 해. 그때 이렇게 속으로만 말해보세요. 그래, 그런 말이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생각은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됩니다. 그리고 손님은 언젠가 반드시 떠납니다. 집착이 느슨해질 때 삶이 갑자기 완벽해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고 사람은 여전히 어렵고 현실은 여전히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괴로워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문제 위에 나를 올려놓았다면 이제는 문제를 바라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차이가 삶의 무게를 바꿉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그 위에 얹혀있던 나의 몸과 마음이 조금 내려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인데도 숨이 덜 막히고 같은 말인데도 상처가 덜 깊습니다. 이전에는 문제가 곧 나였고 상황이 곧 전부였고 그 결과가 나의 가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면 존재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바라보는 자리로 옮겨서면 문제는 문제로 남고 나는 나로 남습니다. 문제는 해결해야 할 대상이지 나를 증명하거나 부정하는 기준이 아님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이때 삶이 갑자기 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도하게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반응하지만 그 반응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화가 올라와도 그 화가 나의 전부가 되지 않고 불안이 찾아와도 그 불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마치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걷는 것처럼 비는 내리지만 온몸이 흠뻑 젖지는 않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차갑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까이 붙어 있던 거리를 조금 조정하는 일입니다. 그 거리 덕분에 마음에는 선택의 여지가 생깁니다. 즉각 반응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에 정답을 내리지 않아도 되고 지금 당장 결론에 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여유가 삶의 무게를 바꿉니다. 문제가 줄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내 자세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다는 느낌도 없고 확연한 해방감이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다만 예전 같으면 무너졌을 순간에 조금 덜 흔들리고 예전 같으면 붙잡았을 말에 조금 덜 매달리는 그 작은 차이로 나타납니다. 그 작은 차이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쌓여 삶의 결을 바꿉니다. 이것이 집착이 느슨해질 때 조용히 시작되는 삶의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단 하나만 함께 내려놓아 봅시다. 완벽한 답, 완벽한 태도, 완벽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 그 집착 하나만 오늘은 쉬게 해주세요. 지금의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놓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슨해져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삶은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한 채로도 하루는 흘러가고 조금 흔들린 채로도 당신은 이미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생각, 완벽해야만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믿음, 완벽해야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마음은 당신을 보호하려 했던 오래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지금의 당신에게 너무 많은 힘을 요구합니다. 항상 잘해야 하고, 항상 올바르게 해야 하고,
항상 괜찮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 기준은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만큼은 그 기준을 잠시 내려두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답을 몰라도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고 모든 감정을 정리하지 못해도 숨은 계속 이어집니다.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삶은 당신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상태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풀립니다. 어깨가 내려오고 숨이 깊어지고 스스로를 향한 채찍이 느슨해집니다. 그 느슨함은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입니다. 계속 조여왔던 끈을 잠시 풀어주어야 다시 걸을 수 있듯이 마음도 쉴 수 있는 틈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잘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괜찮아 보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이대로 여기 앉아 있는 자신을 허락해 주세요. 이 허락 하나가 당신을 더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일을 향해 조금 덜 지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완벽함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괴롭히는 불필요한 무게를 잠시 내려두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 없이도 당신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면 됩니다. 집착이 풀릴수록 삶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자리가 당신의 본래 자리입니다. 고요하지만 살아있고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는 자리. 오늘 이 자리에서 잠시 머물다 가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는 특별히 만들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멀리 찾아갈 필요도 없고 애써 도달해야 할 목표도 아닙니다. 언제나 있었지만 잠시 잊고 있었던 아주 평범한 자리입니다. 집착이 느슨해질수록 마음은 더 이상 바깥으로 도망치지 않습니다. 붙잡을 것도 밀어낼 것도 없이 그저 지금의 호흡과 지금의 감각 속에 조용히 머뭅니다. 이때 삶은 극적으로 변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라집니다. 기쁨은 과장되지 않고 슬픔은 과도하게 번지지 않으며 불안은 와도 전부를 덮지 못합니다. 고요하다는 것은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것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잘못된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강해서가 아니라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잠시 머문다는 것은 삶을 멈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해야 할 일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전보다 조금 덜 조여진 마음으로 조금 더 여유 있는 시선으로 그 모든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집착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때마다 이 자리를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숨을 한번 알아차리고 몸의 감각을 느끼고 지금 이 순간에 발을 딛는 것, 그것으로 마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자리는 도망칠 필요도 없고 지켜내야 할 성취도 아닙니다. 당신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 자리에서 잠시 머물다 가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오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